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가 약간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아직도 수마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고 인명 피해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신 나간 정치인, 지자체장의 처신도 피해 복구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피해 보신 분들이 피해 복구가 어떻게든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년의 오토바이를 타시려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아마도 계속 타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아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 타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관심이 있어서 오토바이 모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난감하죠. 어디에 주안점, 포인트를 두고 구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이 있으신 분보다는 처음 오토바이를 선택하시는 분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을 패스하시거나 좋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을 부탁드리며, 처음 선택하는 분은 궁금하신 사항 댓글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델, 수입원의 탄탄한 건전성, 정비센터의 분포, 적정한 정비비, 연료는 고급류를 배제한 일반유만으로 한정해서 골랐습니다. 제가 다 타보거나 경험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를 정찰한 결과와 주변 라이더,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얘기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토바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혼자 라이딩하고 출퇴근 보조수단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둘째는 장거리도 가고 싶고 텐덤도 가끔은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셋째는 연습 개념으로 다음에 더 큰 배기량으로 넘어가려는 브릿지 정도로 생각하고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첫째, 단순히 혼자 라이딩하고 출근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도심에서 가볍고 경쾌한 라이딩이 가능한 100에서 125cc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적당한 모델로는 혼다 커브 C125, PCX 125가 있습니다. 야마 NMAX 155도 있기는 한데 이건 제외입니다. 왜냐면 이 기종은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125는 일단 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로 2종 소형을 따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그냥 가볍게 구입하고 이용하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2종 소형 면허가 학원 다니시면 5, 60만원 정도 수강비가 들어갑니다. 합격률은 반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면허 시험장에서 무작정 도전하시면 100명당 4, 5명 정도 합격한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2000년에 140명 정도 응시해서 3명 정도 되었고, 처음 도전에 합격한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와사키 발칸 750cc 뒤에 100km 나가는 사람 태우고 일주일 넘게 연습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슈퍼커브가 단연 가격적으로 유리하죠. 슈퍼커브와 C125는 똑같이 생겼는데 배기량이 15cc 차이인데 가격은 한 200만원 비쌉니다. 아마도 C125는 일본 생산이고 슈퍼커브는 태국 생산이라 그런 듯 합니다. 다만 기어가 로타리 3단이라서 기어 변속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클러치가 없어서 특별히 문제 있으신 분 아니면은 1시간이면 적응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스쿠터보다 잘 나갑니다. 스타트도 빠르고 밀고 나가는 느낌이 스쿠터와는 다릅니다. 스쿠터는 동력 손실이 있는 듯한 느낌과 반응성이 기어 방식보다는 못합니다. 또 슈퍼커브의 최대 장점은 연비와 정비성입니다. 연비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그냥 간다고 합니다. 공식 연비가 60km가 넘지만은 그건 뻥연비고 한 50km 정도 나옵니다. 탱크가 4.2L인데 6,000원 들어가면은 한 200km 주행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한 1,000원, 2,000원 넣었는데 그게 옛날이긴 하네요. 또 죽이는 것이 정비성입니다. 80년대 첫 생산부터 여태까지 엔진 형식 변화가 거의 없고요. 심지어 대림, 시티백, 시티 에이스 이런 국산 오토바이와 부품이 호환되는 것도 많고요. 심지어 2000년대 중반까지 혼다 재팬 엔진을 그대로 수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부품이 엄청 많고요. 보급도 잘 돼 있는 데다가 한때는 대한민국 오토바이 센터를 먹여 살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강원도 산골 센터에서도 수리가 됩니다. 현재 국산 수입 오토바이 중에서 아마 가장 정비비가 싸고 저렴할 겁니다. 또한 큰 장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저 또한 옛날에 가게에서 한 10대 이상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고장이 나서 운행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사고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배터리가 없으면 퀵스타트로 시동이 되니까 관리성 면에서도 최고의 오토바이였습니다. 일단 기름만 넣으면 운행이 된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고, 보기보다 시내에서 타기에 출력이나 운동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휘둘러도 엔진을 쥐어짜도 웬만하면 오토바이가 버티는 극강의 내구성이 있습니다. 잘 안 퍼집니다, 이 오토바이가. 그러니 한때 배달 시장을 주름잡던 오토바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가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보기가 좀 힘들죠.
저희 세대는 배달용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레트로한 감성이 충만한 오토바이로 인기가 많고 중고 매물도 많습니다. 중고 거래도 잘 되는 편이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는 편이라서 안심하고 중고를 선택하셔도 후회가 적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한국 배달 시장의 최강자 PCX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가격이 사악합니다. 한 400만원대가 넘죠. 현존 연 5만 대 이상 팔리며 시장 점유율이 36%가 넘는 판매량을 가진 오토바이입니다. 40년의 슈퍼커브를 밀어내고 몇 년 만에 단숨에 배달시장을 장악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타기 편하고 내구성도 좋고 스쿠터 최고의 단점인 연비가 이거는 35km에서 45km가 나옵니다. 기존 스쿠터와 다르게 속도도 괜찮고요. 순발력도 보기보다 좋습니다. 단점은 가격이죠. 그리고 정비성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고요. 스쿠터 특성상 구동계를 2, 3만 킬로마다 꾸준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보기보다 비쌉니다. 한번 정비하면은 한 2, 30만원 금방 잡아먹죠. 그래도 엔진 내구성이나 편의장비, 편안함 등으로 현존 최고의 오토바이 자리에 있는 오토바이입니다만은 배달용이랑 이미지가 좀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타기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초보라면 한번 고려해볼 만도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고로 구입은 조금 추천이 좀 어렵습니다. 배달시장에서 엄청 굴리다 나오는 매물이 많고요. 일반인이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구동계랑 엔진 수리를 필요하는 시점에 중고 매물로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입과 동시에 한 5, 60만원 까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고 추천은 사실 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도 가끔은 타고 싶고 텐덤도 하려는 입문자를 위한 추천 모델입니다. 솔직히 125 이하는 두 명이 텐덤하거나 지방 국도를 달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둘이 타면 잘 안 나가죠. 혼자 타면 한 7, 80km가 무난히 나와도 둘이 타면은 60km, 70km 찍기가 좀 뻐겁습니다. 스킬이 있으면 극복도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사각에서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최고속 문제가 아니라 시내 주행에서 자동차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힘겨울 때가 많고요. 언덕 올라가면 진짜 미치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동차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내야 확실히 위험한 순간이 덜한데 가속력이나 최고속도가 안 되니까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또 지방도를 달리면 최고속도가 60에서 한 80km 나와야 하는데 오르막이나 커브에서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은 자동차에게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 속도를 줄이면 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탄력 주행을 많이 하는데 앞에서 오토바이가 깔짝거리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그리고 승차감이 둘이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G쇼버가 약해서 별도의 튜닝 없이 타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25 이하로도 텐덤하고 모토 캠핑도 하고 장거리 여행을 잘만 다니는 라이더도 많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초보에게 오토바이 특성도 완전히 파악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면 가능하겠지만 20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중년 40, 50대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솔직히 약간의 가오나 뽀대도 중시할 나이가 아닌가요? 중년은 완전히 실용성을 따지면 125급이 현실 가장 가성비 최고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300cc급은 되어야 장거리 라이딩이나 텐덤에 장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기종으로는 혼다 ADV 350, 포르자 350, 야마하 NX 300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수동으로는 혼다 CB 300, 야마하 MT 03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700에서 한 800만원대로 훅 하고 올라갑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2배 가까이. 스즈키 버그만 400도 있는데 1000만원이 넘는 모델이라 뺐습니다. 가격적인 면만 본다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라인업이 됩니다. 텐덤 안 하시고 혼자 타고 수동도 괜찮다면은 혼다 레볼 500, CL500, CB500X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스쿠터 300cc와 별 차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요즘 레볼 500이 인기가 많죠. 잘 나가고 이쁘고 가격도 착한 편이고 여러모로 인기가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은 오토바이입니다만은 저는 레볼 500보다 저렴하고 편의장비나 방풍성이 좋고 확장성이 많은 CB500X 탈 것 같습니다. CB500X 박스 달면 텐덤도 가능하고 모토 캠핑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잘 인기가 없네요. 참고로 국내에서 레볼 500이 더 비싸게 팔리지만은 외국에서는 CB500X가 훨씬 비싼 모델입니다. 아마도 텐덤, 방풍성, 편의장비는 스쿠터가 편하지만은 배기량에서 오는 부족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의 관점에서는 다루기 편한 오토바이라 추천이 가능하고요. 한 방에 끝나려는 분은 500cc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고 잘 나가고 뽀대도 어느 정도 있고 350급 스쿠터와 비교해도 가격도 착하고 한 번 가신 분들은 그다음 기변병이 없는 기종이 500cc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민하시기 딱 좋은 상황일 겁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습 개념으로 다음에 더 큰 오토바이로 넘어가는 브릿지 정도로 생각하고 입문하시는 분들 위한 선택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파소 가셔서 상세 검색, 그리고 가격은 50만에서 100만원대 조건으로 검색하셔서 한 두세 달 타보시면 답 나옵니다. 감도 잡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오토바이가 이런 거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하시고 사고 싶은 모델 예약하시고 출고 때까지 타시다 보면 적응되어 있을 겁니다. 오토바이 출고일자 잡히면 세차 잘하고 사진 잘 찍어서 10만원 깎아서 매물로 다시 내놓으면 잘 팔립니다. 이 방법이 출혈을 가장 줄이고 연습하는 방법이고, 이런 오토바이는 고장나도 고치기도 쉽고 또 살짝 몇만원 들여 고치다 보면은 오토바이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고 경험도 되고 좋습니다. 그럼 목표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데요. 실용적으로 갈 것이냐, 뽀대로 갈 것이냐, 둘 다 목적에 부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제가 보기엔 실용적인 모델은 500에서 한 700cc급 미들급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혼다 레벨 500, CL500, CB500X, CB650R, NC750X, 야마하 MT07, 스즈키 SV650, 브이스트롬 650, BMW F750GS. 네, 스쿠터는 혼다 ADV750, 포르자 750, 야마하 TMAX 650 등 선택 범위가 넓고 가격도 500만에서 16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가격 선택폭이 넓어지니 1000만원 이하대에서는 수동원 레벨 500, CL500, CB500X, 스즈키 SV650 정도가 가성비 모델 정도 될 듯 합니다. 1000만원 이상에서는 혼다 NC750X, 야마하 MT07,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 등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적당할 듯 싶습니다. 리터급 이상은 라인업이 많아서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미들급 정도 되면은 8방 미인급으로 뽀대도 나오고 충분히 넘치고 남는 성능의 오토바이를 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뽐뿌에 대한 기변병도 많이 안 생기는 아주 훌륭한 라인업이 됩니다. 다만 취향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 라인업의 최대 장점은 혼다 DCT입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은 ADV750, 포르자 750이 있고 같은 엔진인 NC750X도 DCT 모델이 있기는 한데 국내에는 수동만 수입되고 있고 1100cc 엔진 라인업으로는 아프리카 트윈 1100T, NT 1100, 골드인 에어백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혼다 DCT는 듀얼 클러치 방식의 기어로 클러치 조작이 필요 없이 주행 중에도 시동 꺼짐이나 기어 조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특징인 기어의 시스템으로 많은 오토바이에서 채택하고 있는 퀵시프트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의 기어 시스템입니다. 그냥 땡기기만 하면 나가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모델들은 연료를 고급류 세팅이 아닌 일반유 세팅 모델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급류 주유 이거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대도시 조금만 벗어나면 고급류가 없죠. 정말 고급류 찾다가 길바닥에서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명차도 고급류 주유 안하면 서비스 제한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무슨 우주명차인지. 동남아만 가도 길가에서 피티병으로 휘발유 담아서 파는 곳이 허다한데 대도시마에서만 타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많은 모델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하이엔드 모델들 일본은 오일만 갈아도 한 20만원 나오면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추가 옵션을 많이 해야 되는 모델도 가급적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벤처라는 모델들은 한 500만원은 발라야 뽀대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순정으로 타도 문제없는 모델 위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확장성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어드벤처가 확장성은 좋습니다. BMW GS 어드벤처 계열, 혼다 ADV, 아프리카 트윈, 스즈키 브이스트롬, 야마하 트레이서 9 이런 것들이 어드벤처 대표 라인이긴 합니다만 3박스 가드 이제 많이 발라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종착점이 이제 하이엔드로 가려면은 할리 데이비슨, 혼다 골드윈, BMW 그리고 인디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오토바이는 할리가 많죠. 제가 너무 할리를 까서 이제는 헐겠다는 주변 의견도 있어서 더 이상 까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할리에서 혼다 골드윙, BMW 기변하거나 골드윙과 BMW에서 할리로 기변하는 비율을 보면은 아무리 러프하게 봐도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변의 가장 큰 이유는 할리의 크러치 무거움, 진동, 그리고 무거운 무게에 따른 정차시 움직임이 원인이 큽니다. 골드윙이나 BMW 일부 기종은 후진 기능이 있죠. 이런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혼다 골드윙이나 BMW R1250RT, GS, R18 모델로 기변에서 정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연 꿈과 뽀대를 위해 오토바이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한 편안함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격적 가성비를 고려 안 할 수 없죠. 저라면 현 시점에서 기변을 한다면 혼다 NT 1100 정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을 고려했습니다만은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포장 주행을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아스팔트만 달린다면은 과분한 선택이기 때문에
적당히 투어링이 가능하고 편의장비나 아스팔트 도로에 적합한 타이어 등 NT1100이 적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일제 오토바이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국산 오토바이는 250cc 이상 모델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고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중국산의 라벨가리만 해서 팔아먹는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부 모델은 외국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 비싸게 팔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제 오토바이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참 거시기 합니다. 국내 오토바이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저용도로, 터널, 교량, 고속도로 통행 문제와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125cc 이상은 저용도로나 이런데 통행이 가능해서 국내 오토바이 회사가 고배기량 엔진을 개발하는데 힘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금지가 된 92년 이전 개발된 모델 외에는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품 수급 문제까지 겹쳤죠. 어느 회사는 못먹을 코끼리를 악어가 삼키려다가 오히려 자기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품 수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회사도 있고, 판매량이 생산 캐파에 못 미치니 부품 수급 규모가 작아서 수급이 안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놓인 상황이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중국산 오토바이도 눈에 많이 띕니다. 판매량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유튜브나 잡지, 블로그, 카페 홍보에 엄청 열을 올리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일제 메이커에 비해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고 정비 인프라가 지방까지 확장이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구입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수입원이 큰 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낙가마 수준이라 언제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장 문 닫아도 안 이상한 회사라 걱정도 됩니다. 문 닫으면 정비나 부품 수급이 안 돼요. 곤란해지겠죠. 중국산이라고 엄청 까는 분도 많은 게 사실이죠. 현실은 유럽과 동남아에서 중가격대 오토바이 시장에서 탑티어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이 성능이나 과학적 메리트가 높아서 평가나 시장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국산 오토바이 해외 수출 실적은 2만 대까지 올랐다 이제는 1만 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오토바이 수출량은 전기 오토바이가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가 유럽 및 미주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고요. 휘발유 오토바이도 1000만 대 이상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할리, BMW, KTM, 혼다 등 대형 메이커와 협업하고 현지 생산 공장을 자체해서 2000년 이후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해서 이제는 자체 브랜드로 수출까지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내수가 되니 많이 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내수뿐만 아니고 수출도 많이 하며 가격적 성능적으로 메이저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차이나 중국산 그래서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 참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수입상이 안정화되고 정비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은 중국산이라는 인식만 불신된다면은 내수시장 내주는 거는 시간 문제 같습니다. 국산 메이커도 중국산 라벨가리에 하는 상황인데 그럴 바에야 동일 모델 중국산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점차 좋아지니까 앞으로 더욱 레저 인프라가 꾸준히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국내 생산이 없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가 주춤하면 더워질 텐데 요즘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입니다. 덥더라도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는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